네, 오늘은 미국의 신용등급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무디스가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했죠. 트리플 A에서 강등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세계 신용평가사 모두에서 미국은 최상위 등급을 상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전망될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사실 첫 번째 신용평가사가 등급을 낮춘 것은 S&P가 있었습니다. 2011년 8월 달에 있었고, 당시 8월 5일 날 S&P가 신용평가사 중 첫 번째로 최상위 등급에서 하향 조정을 했는데, 당시 금융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S&P 500 기준으로 40일 동안 10% 정도 하락을 했고요. 당시의 국채금리, 10년물 시장금리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의 흐름 자체가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지던 그런 구간이었죠. 구제금융 관련해서 안전자산 선호가 확대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국채금리 하락의 모습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2023년 8월 1일이죠. 피치사가 S&P 다음으로 두 번째로 미국의 신용평가를 낮췄는데요. 당시 S&P 500도 대략 60일 거래일 동안 10% 넘게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피치사가 강등을 했을 때 국채금리는 첫 번째와 달리 상승을 했는데 이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반이 넘어가는 구간이죠. 세 개 중에 2개 이상의 신용평가사가 하향 조정을 했던 그런 강등의 결과였기 때문에 최상위 등급에서 상실을 줬던, 한마디로 오히려 국채금리가 상승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서 당시 미국 정부의 대응의 문제를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랬다 이거죠. 이렇게 신용평가에 대한 강등 자체를 무시하고 오히려 장기채 채권 발행을 확대하는 흐름이 있었던 게 23년 하반기의 흐름입니다. 기억해 보시면 23년 10월달 국채금리가 5%를 넘어가던 시절의 핵심 이유가 장기채 국채 발행을 늘린다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흐름이 이어졌던 게 두 번째 피치사의 미국 신용평가 하향 조정이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번이죠. 25년도 5월 이 무디스가 마지막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하면서 미국은 3대 신용평가사 모두 최상위 등급에서 강등되면서 상실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3대 신용평가사 이유가 모두 대부분 동일했습니다. 재정적자, 정부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이번 무디스의 하향 조정에도 동일한 이유가 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피치사의 강등과 마찬가지로 국채금리 상승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두 번째 피치사의 강등처럼 국채금리 상승 여부의 압력이 그렇게 클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돌파해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두 번째 피치사가 강등했을 때의 정부 운영 대처의 흐름과 지금 트럼프의 장기채에 대한 조정 국면 흐름이 상반되거든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채금리 상승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압력은 두 번째만큼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세계 신용평가사들은 모두 달러 기축통화의 지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달러의 기축통화지위를 위협하고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미국의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 기타 등등 달러가 지금 무역거래에서 사용하고 있는 압도적인 비중 등을 놓고 봤을 때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문제가 될 우려는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채의 담보물 자격 자체가 결국 트리플 A에서 한 등급 낮아지며 박탈당한 결과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담보물 설정에 의해서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실제 최고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받고 있는 미국채 상황이라면 결국 미국 국채에 대한 매도세라든지 결국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까, 이런 우려를 해야 되는 흐름인데, 저는 이게 두 번째 이후 마지막 움직였던 무디스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 자체의 압박이 강하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무디스의 결정 자체의 데이터는 최근 데이터로 분석을 한 게 아니고 24년도 수치를 갖고 분석을 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뭐 일간에서는 무디스 CEO가 뭐 친민주당 성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민주당 성향의 기관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제연구소 같은 경우 대부분 민주당 성향들이 많고, 다만 그렇게만 정치적 이유로 치부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데이터 자체가 작년 결과였다라는 점을 놓고 보고 마지막 신용평가사의 결과였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 호도할 부분은 아니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오히려 이런 신용평가를 내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보는데, 3대 신용평가 기관 모두죠. S&P라든지 피치, 무디스 모두가 사실 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에 서프라임 모기지 신용등급 자체를 투자 적격으로 평가를 했던 기관들입니다. 따라서 이 기술적인 분석과 실제 우리가 금융시장에 미칠 만한 파급 자체가 상반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두 번째 피치사가 신용등급을 내렸던 그 구간하고 방향성은 어느 정도 이번 무디스의 결정이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다만 그 강도 자체가 두 번째보다는 약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4.5가 넘어서는 구간부터는 어느 정도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도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결국 이 앞으로의 흐름을 좀 전망을 해보면 시장금리의 흐름 또한 금리 상승 압박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의 대처가 장기물 금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피치사 두 번째 신용등급 강등이 나타났던 그 시절과 다른 면모거든요. 뭐 SLR 규제도 좀 남아있는 거고, 더욱이 최근엔 바이백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량 자체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더불어 장기물 발행 비중을 세밀하게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단기채 발행 비중에서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놓고 보면 트럼프 정부의 장기물 금리에 대한 대처는 어느 정도 세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앞으로 금리 하방에 압력을 줄 만한 요인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더불어서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이 결국 하원 입법 과정에 남아있는 그 감세안에 쏠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낮추면서 재정적자 우려를 불거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결국 감세안에 모든 초점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결국 지금 감세안 진행에 있어서 정치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최근 미 의회 예산국에서의 정보를 갖고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GDP 대비 정부 부채가 결국에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이자 비용도 2배 이상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다 예전 영상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최근에 감세한 흐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금요일이죠. 하원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되고 나서 장 마감 후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결정이 공개가 된 거고요. 아무로 감세안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를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번 하원 부결에 있어서 공화당의 5명 의원도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결국 이런 흐름이다 보면은 기존의 감세안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재정 적자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흐름 자체가 아까 쭉 말씀드린 트럼프 정부의 대처 흐름과 맞물려서 금리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흐름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된 부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